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 25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지막이고, 그리고 자서전에 없는 내용까지 추가로 해서 대략적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삶을 마무리를 짓고 얻을 교훈에 대해서도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결국에는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 전쟁 중에 영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배를 타고 결국엔 영국으로 찾아갔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의 의원들과 그리고 국왕, 왕족들,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영주들에게도 세금을 걷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국에 찾아가 봤더니 그렇게 태도가 거만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확실하게 영국에서 이 사람들과 상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은 식민지 주민들의 어떤 이제 권리라든가 이득, 그리고 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자신들이 식민지를 통해서 얻는 이득과 특권, 그런 것을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한 그런 자세를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영국의 영주들이 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거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영주들이 있는 겁니다. 이 영주들이 벤자민 프랭클린과 결국에는 만나서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몇몇 사람들 거쳐서 상대를 하고, 뭐 영주들이 부리는 무슨 변호사랑도 이렇게 접촉을 하기도 하다가 마침내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영주들과 직접 다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너무도 입장차가 확실했습니다. 뭐 서로 양쪽이 다 둘 다 상식선에서 일을 잘 처리하자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지만 영주들의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고 하는 이 모든 법적인 문제는 이미 영국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된 것이고 국왕의 서명까지 얻어서 된 일이기 때문에 당신들 미국 식민지에 있는 의회에서 왈가왈가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영주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민지의 의회와 국왕의 권위가 둘 다가 동시에 동의가 돼야 새로운 법령이 시행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주의회, 그러니까 식민지 주의회에서 법안을 발의를 하면 국왕에서 서명을 해야 그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국왕이 법을 식민지 주의회를 무시하고 통과를 시키려 한다거나, 혹은 주의회가 국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벤자민 플랭클린은 식민지 주의회와 영국의 국왕과 그 법을 동등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들의 입장에서는 영국과 영국의 법 국왕들이 식민지에 있는 의회와 의회의 권한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들은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을 들으면서 놀라워하면서 당신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영국 법이 우선이 되는 거고 국왕에 충성을 하는 것이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요. 주의회는 국왕의 뜻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요 라는 입장을 고수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글로 남길 테니까 당신들이 그 글에 대해서 잘 읽어보시고 내가 맞는지 당신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말한 것이 영국과 식민지 양쪽의 둘 다의 국익에 분명히 이득이 있을 것이요 라고 이제 말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도 영주들이 뜻을 꺾지 않고 무려 벤자민 플랭클린이 계속 도대체 언제까지 내 서류를 검토해보고 답을 줄 것이요 라고 하면서 기다린 기간이 1년에서 약 한 7일 정도가 모자라는 기간, 거의 1년 동안을 벤자민 플랭클린은 그렇게 묶여서 그곳에 지내게 됩니다. 어쨌든 끝까지 벤자민 플랭클린은 영주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이 모든 것이 합당하고 공평하고 식민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고, 마침내는 이 영주들의 또 다른 대표격인 사람이 하나가 나와서
벤자민 프랭클린과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영주들에게 세금을 매기게 되면 일반 백성들이 우리 영주를 우습게 볼 것이고, 또한 자칫 그 세금 때문에 과도한 세금이 몰리게 돼서 일반 백성들이 내야 될 세금을 우리가 너무 많이 내게 돼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요 라고 했더니, 벤자민 프랭클린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들에게 부과될 세금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닐 뿐더러, 또한 영주들에게 그 세금을 부과된다 하더라도 일반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 약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렇게 큰 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나라 법의 공평성과, 그리고 그들 역시도 식민지를 통해서 얻는 이득에 대한 의무를 반드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꼭 영주들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됐고, 마침내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 놀랍게도 통과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먼저 미국의 그 식민지 주의회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당시에 있는 데니 지사를 거꾸로 주의회 의원들이 설득을 해서 영주들에게 우리가 먼저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해놓고 국왕의 사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법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나서 영국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영주들에게도 세금을 걷게 하겠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벤자민 프랭클린의 입지 역시도 대단히 올라가게 됩니다. 거의 이제 통과가 되기 어려운 그런 영국 정부에 대해서, 영주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끝까지 관철시킨 것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도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고요. 이미 과학자로서도 피레침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알려진 사람이었죠. 또 펜실베니아 대학을 또 만들고 최초의 대학원이 있는 대학도 만들기도 했고, 또 출판업을 통해서 사회 언론 활동까지도 하게 했고, 자선 활동 및 기부금 등을 통해서 또 이제 국립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이제 도맡아서 성공을 시킨 놀라운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서전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의 뭐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뭐 숨겨진 이야기를 조금 몇 가지 더 하자면, 음악가로서 작곡도 두 곡을 한 일이 있다. 그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뭐 전형적인 뭐 현악 사중주나 이런 어떤 그 음악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규칙을 지킨 것이 아니라 파격적인 형태의 음악을 두 곡을 또 이제 작곡한 일이 있기도 하고요. 독립전쟁이 이제 발발했을 당시에는 미국 최초의 스파이로서의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는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군이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할 수 있게끔 벤자민 플랭클린이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또 놀랍도록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후에 이렇게 놀라운 업적들을 다 뭐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다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뭐 도시에 뭐 진흙이 자꾸 쌓이니까 뭐 이 진흙 같은 거를 처리하는 문제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심지어는 뭐 목사가 뭐 말을 하면 몇 명의 사람이 들을 수가 있나, 이것도 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기도 했고, 또 언어도 이제 뭐 스스로 독학을 또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언어를 독학했기 때문에 외교관으로서 또 활동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배가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해야 빨리 이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뭐 생각을 하기도 했고, 끊임없이 생산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고, 또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면 성실하면서도 절제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식민지 시절에서부터 미국 독립을 이뤄낸 이후에 초기 공화정 시기에까지도 걸쳐서 장수하면서 살다간 인물로서 미국 성공의 아이콘이자 이제 최고의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100짜리 지폐에 벤자민 플랭클린이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벤자민 플랭클린이 대통령까지 한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는데, 대통령까지 한 일은 분명히 없습니다. 없고, 독립선언문 작성 때도 이 사람이 역시 참여를 해서 관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게끔 했고요. 선견지명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뛰어나서 영국이 전혀 미국의 식민지 주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계급주의적인 귀족주의적인 생각의 발상에서만 상하수직적인 관계로만 대한다라는 것을 보고 곧 독립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미리 내다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영국의 그때 당시에 그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은 사실은 제가 나중에 나눌지 모르겠지만 빅토르 위고의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아시죠? 원작은 5권이나 됩니다. 아마 대다수 이제 사람들이 본 책은 다 요약본이고 원작은 5권이나 돼요. 대략 2,500페이지 정도의 분량에 달하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해요. 그 빅토르 위고가 영국의 이제 정치 형태는 굉장히 귀족적이다. 뭐 개혁이 일어났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프랑스처럼 완전하게 혁명에 의해서 시민들의 어떤 주권이 완벽하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영국의 개혁은 귀족적인 형태가 유지된 형태의 개혁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시민들은 불쌍하다. 뭐 이렇게까지 뭐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국이 생각보다 대단히 보수적이고 계층 구별이 또렷하게 돼 있는 그런 사회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 벤자민 프랭클린과 영국 영주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대로 그게 반영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또 우스갯소리로 북한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100짜리 지폐인물이잖아요. 대통령이 아니고 초등학교 졸업생 출신인데 미국의 부의 상징인 $100짜리 지폐의 인물이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심지어 뭐 이런 말도 한다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뭐 김일성 수령 동지보다 벤자민 프랭클린 그 할아버지가 더 세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의 화폐 가치는 거의 가치가 없는데 미국의 달러는 세계 어디서나 통용이 되잖아요. 훨씬 세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까지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근면 성실하고 실용주의적이고 논리 정연하게 항상 일처리를 빤듯하게 잘 처리를 했던, 또한 도덕적으로도 완벽주의를 지향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죽게 되자 84세에 죽었습니다. 뭐 참고로 미국 독립선언문이 발표됐던 시기가 1776년이고 그 이후에도 벤자민 프랭클린 생각보다 좀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미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공화국 정부로서의 초기까지의 그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 볼 수 있고,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죽자 무려 장례식에 2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참고로 이때 당시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살던 그 펜실베니아 주의 도시는 시민이 전체 인원이 3만 명이었습니다. 3만 명 중에 2만 명이 장례식에 온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인물이었고, 막상 묘비에는 인쇄업자로서의 자신의 한 일만 적혀 있고, 그 수많은 다방면으로서 일어났던 어떤 성취들, 뭐 외교관으로서 프랑스군을 이제 동맹으로 이제 맺게 했다라든가, 또 뭐 영주들에게도 세금을 매기게 했다라든가,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핫한 이슈에 대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이라든가, 혹은 그 외에도 뭐 연대장으로서도 뭐 활동했던 적도 있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대학교를 또 설립하기도 했고요. 교육에도 관여를 했고, 또 인쇄업을 통해서 출판 및 여러 가지 언론 활동도 했다라는 것 등등 너무 많은 업적. 그리고 또 이제 뭐 번개도 있었죠. 뭐 피레침, 그리고 뭐 음악가로서의 또 작곡도 한 일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여를 했어요. 사실은 그 지폐 발행량에 있어서 이제 영주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으면, 경제적으로까지 계산한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직접 그렇게 다 말을 해요. 영주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으면 지폐 발행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폐 가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부동산과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영주들은 별 타격을 받지 않지만 서민들에게 가는 타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영주들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 뭐 이렇게까지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까지 다 해설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방면에 있어서 빈틈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또 언어적으로도 다 독학해서 뭐 프랑스라든가 스페인어라든가 라틴어까지 다 익혔고요. 그래서 배울 점이 너무도 많은 훌륭한 인물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나눈 저로서도 영광이었는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이제 자서전과 이제 부수적인 추가적인 이야기들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이후에 또 어떤 인물을 나눌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리차드 파인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우선은
나이키 창업주 필 라이트 이야기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좀 구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고 또 다음 인물에 대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